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벌써 오후 8시 15분이네요. 오늘 에코프로머티 차트를 틀어놓고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이 종목처럼 꾸준한 어떤 상승을 보일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좀 IPO 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뜨겁죠. 역시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봅시다. DS 단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상장일 22일 날 있을 최종 목표가 그리고 변동성이 클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DS 단석이 하는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전자공실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이오 디젤 사업입니다. 자, 이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폐식용유나 이런 부분들을 리사이클링해서 이 바이오 디젤 사업 부분을 영위한다. 자, 쉽게 말하면 신재생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폐배터리입니다. 역시나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쪽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 그 경쟁률이 좀 심화가 되면서 많이 받지 못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 경쟁률에서 기관과 개인들의 경쟁률의 차이가 좀 보이죠. 25%와 75%에 대한 격차.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기관만큼 청약이 가능한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한 1000개 정도 달리면요. 제가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전자공시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DS 단석. 자, 들어가 보면 일단은 뭐 투자 설명서라고 해서 IPO 하게 되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런 걸 반드시 이렇게 공시사항의 의무사항인데요. 원래 89,000원 정도 이렇게 어, 상단을 정해놨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좀 앓고 있어서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십시오. 중국에서 폐렴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자, 파이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89,000원인데 10만 원으로 상단이 정해졌다. 아무래도 이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에 대한 이 인기 이게 바로 이쪽으로도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 기반적으로 여기 이 부분이죠.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이 25%, 기관 투자자 배정 비율 75%. 수에서 약간 기관 투자 비중이 크죠. 이 부분을 풀이할 수 있는 방법, 기관 투자자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공동 대표 주관사 KB증권, NH투자증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KB증권에 가서 받는 게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었겠죠. 다만 이게 뭐냐면 주관사라는 게 만일 이들이 다 소화 못 시킨다, 실권주가 발생된다, 인기가 없다 하면 다 총액 인수 방법을 할 거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스톤브리지 에코 1호 사모투자 합자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 물량은 일단은 상장되기 전에 얘네들이 부여받은 수량이고요. 이 구주 매출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신주를 발행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청약 방식을 취하는데 이 3,300만 주는요.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주주들 있죠. 뭐 자사주를 통하든가 직원들의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여라는 거예요. 네. 요건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은 좋지 않는 물량이긴 합니다. 예. 왜냐? 여러분들에게 풀어버리는 거니까요. 원래 신주 발행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조금 더 높아요. 20%보다 좀 평균적인 수치가 20%인데.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부분이죠. 돈을 이 상장을 시킨다는 뜻이 왜 상장을 시킨다고 했습니까? 돈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뭐 블랙야크나 이런 기업들처럼 현금 보유율이 몇 천억이 넘고 실적이 좋고 이런 기업들은 이 IPO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감사를 정말 강하게 합니다. 한 10배 정도. 예, 법인카드 뭐 하나 쓰는 것도 다 감사를 하거든요.
자, 근데 돈이 필요해서 상장을 했는데 그 의도가 여기 보시게 되면 구주 매출이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차입금, 부채를 갚기 위해서 IPO 상장을 합니다.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스톤브리지 에코이로 사모투자 여기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들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네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첫날에 이제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아냈어요. 제가 20년 동안 여기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고, 그리고 10조 원 가량의 IPO 신규 상장주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얘네들 물량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다 말씀드릴 거고요. 사업 개요 간단히 보시죠. 사업의 내용 보게 되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이 뜻은 뭡니까? 뭐 차량용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바이오 선방유. 자, 이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폐기되죠. 이걸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얘네들은 거의 다 리사이클링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만일에 트럼프 쪽으로 어떤 대세가 기울다 중간 선거에 분명히 즉각적인 영향은 있을 겁니다. 항상 주식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런 정세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죠. 자,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겁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게 뭐냐면 폐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나 바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전략 자료집을 하나 적어놨는데 자, DS 단석 12월 20일 마지막 이제 상장되는 종목이죠. 가격 상단과 하단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인데요. 첫날에 가격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따상상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없을 건데 따상상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IPO 마지막 종목이죠. 항상 룰을 따를 겁니다. 그것도 오늘 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 저 개인 폰입니다. 네, 여기로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요.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기관들의 경쟁률이 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개인들의 청약률도 벌써 1000%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없죠. 근데 기관들은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얘네들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게 되면 이 부분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기업 내용은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들이 똑같냐라고 하면 사실 얘는 17대 1이라는 기관 경쟁률을 일부러 낮추면서 이렇게 끌어올리죠. 코스피 200에 편입까지 시키면서. 이유 뭡니까? 얘를 위에서 최고 상단에서 유치를 해버리게 되면 이 공매도를 쳤던 이런 LNF 이런 종목들을 띄워야 돼요. 근데 언제 띄웁니까? 얘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띄우지 여기서 띄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상장일 때. 이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오른 겁니다. 자, 봅시오. 자, 11월 달이죠. 12월 1일 날부터 오릅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12월 1일 날부터 빠지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필 역시나 이 차인지 결국은 12월 1일부터 오르죠. 여기는 안 오르죠. 그 이유는 이 공매도 쳤던 거를 싸게 갚고 이 상승분도 다 먹고 싶다. 이 의도예요.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빠져버리죠. 신규 상장. 따상장 갈 줄 알았는데 큰 소식을 입으신 분들. 글리누스 신규 상장인데 빠져버리죠. 자, 이것도 역시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워티로 돌아갑시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S 단석도 하나의 어떤 논리를 따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20일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좀 있죠. 자,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냐면 같은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흐름을 보이는가라고 하면 시장의 산업자 봅시다. 시장의 판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시장의 제롬 파월이 지금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금리 동결을 또 했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큰 돈은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가죠. 경기가 안 좋아진 게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고 산업은 뭡니까?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뭐 반도체 산업 있는데요. 사실 이 DS 단석이라는 종목도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뭐 폐배터리죠. 폐배터리는 배터리를 버린 걸 다시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에코프로머티와 LS머티가 움직였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차 전지 전기차가 좋아서? 아닙니다. 지금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에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니까 한 번에 못 가는 거예요. 중간에 충전을 한번 하든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빠른 속도로 충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흑연을 늘리면 된다는데 터져버릴까봐 리스크가 있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 뭐죠? 네, LS 머티처럼 LS 울트라 캐퍼시티.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배터리 효율을 높이자.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양극재도 서울에서 부산에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해보자. IRA법 배터리의 지원을 안 해주겠다. 중국 거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됐다는 거죠. 근데 글리서스, 플로엠텍 이런 것들은 글리서스는 반도체 사업 부분 중에서 초전도체고요. 그리고 블루엠텍은 쿠팡과 같은 의료계의 쿠팡을 만들겠다. 약품, 그리고 전자기기, 그다음 뭐죠? 전문의약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죠. 자, 결론은 뭐가 나옵니까? 산업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은 지금 2차 전지 산업은 테슬라 주가도 안 좋죠. 근데 얘를 스페이스 X라는 우주 항공으로 보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유는 역시나 배터리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 업종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2차 전지 전업종이 움직인다고 해서 주변 주들을 베팅하게 되면 손실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글래서스와 블로엠텍 이런 것들도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DS 단석은 지금 어떤 산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는 바이든에 대한 정책과 국내에 대한 정책이 맞물려 있겠죠. 중간선과 결과가 시시각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 이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전략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 구독이라고 보내시게 되면요. 자, 여기입니다. 이제 오늘 만들었고요. DS 단석 상장일 대응 전략방이라고 적어놨죠. 자,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아, 목이 진짜 안 좋습니다. 코로 마스크 꼭 끼세요. 예, 그래도 제가 몸살이 있어도 조금 쉬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자, 오늘부터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월요일부터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처럼 갈 수 있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이 두 종목만 움직였던 거? 역시나 배터리 산업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냥 상장되면 팔아버리겠다. 아니면 분위기 보면서 하겠다. 어떤 분위기를요? 신규상주 얘네들이 오르면 오르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공모가 상단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상상을 가면서 갔죠. 6배에 대한 법칙은 넘을 수 없었죠.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머티는 어때요? 첫날 팔아버립니까? 이날도 첫날 팔아버려요? 가져가야 될 거는 가져가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리니까 문제죠. 가져가야 될 부분을 팔아버리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안 팔아버리니까 문제는 거죠. 블루엠텍도 역시나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딱 하나죠. 제가 뭐 15년 동안 그냥 스타포드 매니저 됐던 건 아니에요. 항상 룰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시장의 판. 이게 제롬 파울이 계속 금리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 큰 자금은 국내에 유입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금방 지금 뭐 연구소에 이제 와이프 찾아왔네요. 제가 올해 53입니다. 예. 자, 그 이슈는요 딱 하나입니다. 저는 뭐 와이프 매일 봐도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자, 약간 좀 말을 좀 샜는데요. 자, 그러면
어, 이 금리를 올린다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됐었으면 큰 돈은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가죠. 국내에는 한정적인 자금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로 흐름이 이어졌던 거고 12월은 어떻습니까? 12월은 역시나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자,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팔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물릴게요라고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바로 신규 상장주의 테마를 이끌었던 첫 번째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들 입에서 30억까지로 양도세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이 발생이 되자마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수급의 악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안 팔아도 되는구나라는 이거. 그러면 땡기는 거죠. 지금 상장돼 있는 중소형 업체들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물량이 나올까 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언제 그 발언을 할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다만 나왔을 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제가 전략 자료집을 다 보내는 건데요. 아까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분명히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순간순간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한 예를 보내드릴 텐데 이 자료집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뭐 주식타짜 안교수 단기 종목 해서 LS 머티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건데 한 번은 시초가 매수라고 하고 첫날입니다.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자금 가능성 시장 전에 올려드리고 역시나 14일에는 LS 머티 시초가 매도라고 하죠.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 자금 이탈이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 자, 어떤 논리인지 한번 봅시다. LS 머티가 이날 봅시다. 공모주를 청약해서 잘 받아놓고 팔아버리죠. 그러나 시초가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따상상을 갔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결국은 이때는 매수 포지션이죠. 이날은 뭡니까? 6,000원에 대한 공모가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가 아닙니다. 논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36,000원이라고 제시하긴 했지만 시초가가 결국은 조금 더 오르죠. 다만 6배의 법칙을 넘을 수는 없으니 밀어버리죠. 결국은 논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쵸? 자, 역시나 이렇게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 하나라도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제가 보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시초가 매수, 코스피 200 편입, 패시브 자금, 유입, 기관, 유입 예정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께 이 목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잘 봅시다. 이게 패시브 자금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 판을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코스피에 대한 자금의 유입의 성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도 판입니다.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200 종목에 편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편입이 된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그날 첫날 빠집니다. 근데 이해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제롬 파월,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의 총재가 금리를 동결할게요. 이 부분은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멈춘 거죠. 멈춘 거죠. 그러면 지수를 위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수급의 힘을 불러 일으킨 거죠.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부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프로그램. 시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열렸고 그리고 산업을 보라고 했죠. 배터리 산업은 성장기입니다. 전기차 산업은 정책입니다. 이 전기차를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건 배터리 효율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가는 건 맞지만요. 바이오 종목이라고 해서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산업이 열려 있고 머크, 모더나 그리고 뭐 화이자
이런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신규 상장주도요. 신규 상장주 당일의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 있었던 HLB라고 하는 종목이 이전 코스피 이전한다고 해서 오르죠. 실질적으로 왜 올랐을까요?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 한다고 하니까요. 바이오 종목은 고금리를 빌리는 거에 가장 취약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엠텍이라는 것도 역시나 바이오 산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우, 제가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만족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반드시 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첫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자, 방을 만드는 이유도 어차피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긴 하겠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분명히 반영을 할 거라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탑다운이라고 하죠.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방법. 자, 신규 상장률도 반드시 그 거래의 룰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을 보면요. 시장이 안 보입니다. 산업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직통폰입니다. 4822-870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집하고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와이프가 와서 몸은 좀 안 좋습니다만 약간 좀 이제 식사도 하고 좀 달래줘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슈타자 파이팅. 자,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